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주셨어요. 조수님 오셨고요. NFTS님, SKH님 오셨고요. 천사도리님, 디라님, 느티나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주님이시군요. 전문주님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소하원 미경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님, KHD님, 현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핵관 조은석 팽당한 이유입니다. 자, 참. 예, 제가 참 이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복잡하네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되게 애증이 엇갈리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잘해줬던 사람인데, 하지만 제가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기자들 중에서 조은석 검사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자들 갖고 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정말 뻔히 보이는, 어떻게 보자면 그런 술수를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쓴다. 참 그러면서 능수능란하게 기자들을 쥐락펴락 요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싫어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제가 이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서 사실 그닥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그때 한쪽 구석에서 웃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조은석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제가 준비한 PPT 봐가면서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은 상당히 자기 딴에는 정말 일생일대의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나온 이 사람은 조은석이 아니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바로 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조은석 위원이 아주, 글쎄,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일생일대의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병호라는 사람은요, 조은석 감사위원을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지금 대놓고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역사상 조은석 같은 사람이 처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이 자신이 담당한 감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수정을 한다든지 보고서 내용, 판단 내용을 바꾸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서 판단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위원 저런 사람 처음이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법사위에서 이 조은석 위원에 대해서 거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사위 그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면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님 허락 바꿔주세요. 자기 발언 내가 지금 사무총장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정리하십시오.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정리하십시오.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그 오늘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놀랬던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쭉 그냥 주장하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 상식의 눈으로 보면 뭐 저런 데가 다 있나 싶을 거예요. 아니 주심위원을 패싱해놓고 거기 국회 와가지고 주심위원 우리가 패싱해버렸습니다. 아 이 양반이 저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여기 클릭을 안 해줘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건 전 납득이 안 돼요. 원장님 이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그 주심위원회 의견을 잘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주심위원 패싱하고 주심위원을 패싱한 것을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자랑스럽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다들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부끄럽거나 이게 난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벌써 오래됐고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참 이제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제가 지금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지금 질의전에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원장님 중심 잡아주셔야죠. 예? 우리 뭐 사무총장님이야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국회의원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 주장도 엄청 강하신 분이고 자기 할 일이라 생각하신다 하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원장님 중심 잡아주셔야죠. 감사원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난리통을 만들고 제가 처음 물었을 때도 난리통에 맞다 그러고 오늘은 본인 입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몇 번째입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못 묻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 여러분 다 걸려요. 보도자료 얘기하는 것도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이해가 다른 조은석 위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님 허락 바꿔주세요. 자기 발언 내가 지금 사무총장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정리하십시오.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정리하십시오.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자기 발언 예. 하시고 제가 질의는 원장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나 질의한 게 아니라 제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자, 홍기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좀 전에 박용진 의원 질문 끝난 다음에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인상 푹 쓰면서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저는 위원장님 지적할 줄 아는데 지적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든 안 끝나든 그 대답 질문 답을 하는 거는 위원장이 허락 얻어서 하든지 하는 것이고 그럼 의원들 질문 끝나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다? 그것도 인상 푹푹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지금도 의원님 또 그러잖아요. 죄송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내용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참. 위원장 또 그러잖아요. 임마. 예, 일단 송 의원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다스려 주시 부탁드립니다. 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으로서요. 이건 뭐 국회 내 절차와 관계없이 감사원장에게 사무총장 방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찰 조치를 요구해 주실 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영상도 남아있을 것이고 녹음도 남아있을 것이고 온 국민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적절한 조치를 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권자인 감사원장한테 국회의 법사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십시오. 그게 제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이상입니다. 네, 잘 보셨죠?
참 유병호라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죠.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눈에 비는 게 없으면 저러겠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은요,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감사원장이 그닥 뭐 힘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렇게 감사원장을 믿고 설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유병호가 저렇게 설치는 이유는요, 윤석열을 믿고 설치는 거죠. 지가 윤석열의 친위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사인 조은석을 쳐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검사보다도 지가 더 힘이 세다는 거 아니야. 검사 출신, 더군다나 윤석열의 선배, 그런 사람도 내가 쳐낼 수 있어. 그만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윤석열의 최측근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조은석은 되게 재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바로 그런 유병호한테 걸려가지고 유병호가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유병호의 충성 코스프레의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은석이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저렇게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에 의해서 저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그 사람이 띄엄띄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여기 한 사람은 홍만표고요. 이 한 사람은 조은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시던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와 있던 기자들 보고 웃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글쎄 어쨌거나 자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게 조은석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이날 환하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국민들은 참 참담했던 날인데 노무현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참 씁쓸했던 날이었을 건데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뼛속까지 정치 검사인지를 드러내주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뭐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조은석 위원과 윤석열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고검장이었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둘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박근혜한테 대들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 때 나름 뒤를 봐주고 보살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조은석이에요. 근데 이 조은석이 윤석열한테 요새 팽당하고 있죠. 유병호가 왜 저렇게 설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조은석을 유병호가 지금 공개적으로 온 국민 앞에서 왕따시키고 있고 학폭을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윤석열의 묵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의 도장을 받아왔겠지, 승인을 받아왔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윤석열의 수모입니다. 조은석의 수모입니다. 윤석열에 의한 조은석의 수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은석이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한테 이렇게 팽당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쫓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내쫓기 위해서 기획한 기획감사에 조은석 위원이 협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겨우 이거 가지고 사람을 내쫓니? 라고 해서 별 문제 없다라는 그런 감사
결론을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이 조은석은 이 큰 수모를 겪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조은석은 어떤 수모까지 겪고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조은석 위원이 이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한 자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이 결제를 하러 들어갔더니 결제가 안 된다. 원래대로 하자면 결제란과 그다음에 결제란과 보류란과 닫기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선택 화면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래 보시다시피 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이게 보통 사무 결제를 할 때 뜨는 그 화면이라고 해요. 이 화면에 보면은 결제 이력 닫기라만 돼 있죠. 결제 이력 닫기. 지금 조은석 위원의 이 결제 화면, 그 감사원 그 업무용 컴퓨터에는 이렇게밖에 안 뜬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창이 4개가 떠야 되고, 그래서 결제 이력, 결제, 반려, 닫기 이렇게 4개 창이 떠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뭘 말한다? 예. 애시당초 조은석 위원이 결제에 참여하고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자체를 봉쇄해 놨다라는 거죠. 컴퓨터 업무 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인간을 만들어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사위원회에서 공개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은석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감사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현희 위원장, 건의위원장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유병호가 이 전현희 위원장을 사실상 찍어내는 그런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조은석 위원이 그거 잘못됐다, 어떻게 사람을 그런 걸로 내쫓을 수 있냐라면서 감사 보고서 의결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감사 보고서가 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과정에서 유병호가 감사위원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를 칩니다. 근데 소리 지르고 쌩 난리 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도 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병호 저놈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또 알리죠.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아주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유병호 쪽에서 복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검사 출신이라고 해도 윤석열 말을 안 들으면 누구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은석이 저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고 검찰 내에서 그 만만찮은 경력을 쌓았던 사람이며 나름 윤석열보다 잘 나갈 때도 많았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날아간다는 거야. 왜? 윤석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팽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맨 앞에는 검사도 아닌 유병호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윤석열의 친위 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친위대를 동원해가지고 지 말 안 듣는 검사 선배들의 목을 치고 있다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검사 선배뿐만 아니라 지 말을 안 들으면 설령 네가 검찰 출신이라고 해도 목 날아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즉 윤석열이
검찰 정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중에서도 윤석열 검찰 정권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 중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지 라인만 챙기고 윤석열 한동훈 라인만 챙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검사 출신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 마음대로 지 말을 안 들으면 쳐내는 거고, 그 쳐내는 데는 자신들의 친위 부대,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깡패같이 친위 부대에, 깡패 같은 친위 부대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마치 홍위병이 반동분자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은석은 윤석열 정권에서 반동분자로 찍힌 거지, 한마디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유병호는 홍위병이고 조은석은 홍위병에 의해서 반동분자로 찍혀서 지금 두들겨 맞고 목이 날아갈 상황이다. 자, 그 홍위병을 이끈 사람은 그 중국에서는 바로 모택동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 지금 모택동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모택동도 그래요. 자기랑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나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한테까지 홍위병을 동원해가지고 내쫓고 목을 치고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홍위병 같은 일이. 예, 지금 검찰의 문화대혁명, 윤석열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윤석열판 문화대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유병호는 그 홍위병이다. 이거죠.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이요, 검찰에 수사 의뢰가 돼 있어요. 지금 피의자 상태예요. 이에 맞서서 조은석 위원도 상대방인 유병호나 최재 감사원장을 검찰에 또 고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사원의 지금 거의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피의자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 거는 맞아요. 여하튼 간에 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일단 조은석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팽당한 상태인 겁니다. 야, 참. 제가 이렇게 답답하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감사원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요, 직접 검찰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검찰이 계속 지들이 먼저 나서니까 계속 욕먹거든. 정치 수사를 한다는 등 이렇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쪽을 이용해가지고 쿠션 하나 쳐서, 쿠션 하나 매겨서 다시 검찰로 들어오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 이러니까 검찰이 수사해 주세요. 또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검찰이 수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 한번 돌려까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지금 검찰과 윤석열 정권, 이 정치검사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데가 국정원하고 감사원입니다. 근데 국정원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맨 먼저 거기 누가 갔느냐? 검사들이 대거 갔단 말이야. 조은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거 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말을 잘 안 들어줘. 윤석열은 그냥 폭풍처럼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 감사원이나 국정원에 갔던 검사들은 나름 존심이 좀 있는 애들인 거야. 왜? 지가 윤석열보다 선배거든. 나이는 윤석열이 많은지 몰라도 지가 윤석열보다 선배고 윤석열보다 먼저 출세하기 시작했다고. 갑자기 윤석열이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확 커서 그렇지, 번개 맞고 팝콘 된 것처럼 빠바봉 튀어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지들이 더 잘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비록 자기를 국정원이니 감사원이니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꽂아줬지만, 그래도 내가 낸데, 윤석열 말할 게 쉽게 듣나고, 나도 내가 생각하는 업무 스타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 업무 스타일대로 하면서
윤석열이 하라 그래도 약간 튕기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날라가요. 조은석처럼 날라간 애들이 있었어. 그게 언제부터 나왔다? 국정원에서부터 이미 나왔었어요. 지난 6월 달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6월 달에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국정원에서 1급 국장들이 목이 다 날라가 버리죠. 13명인가가. 그러면서 국정원 인사가 났는데 열 며칠 13일인가 하여튼 열 며칠 만에 10며칠 만에 한 열흘 정도 만에 갑자기 국정원 인사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인사가 두두두둑 발령이 나오죠. 쌩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먼저 앞서 인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국정원인 그 고위층들이 다 또 잘려 나가요. 그때 잘려 나가는 사람이 다 누구였다? 실은 다 검사들이 잘려 나갔어. 윤석열보다 한 기수 선배거나 아니면 동기거나 뭐 한 기수 아래거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 우수수수 날려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국정원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윤석열 꼬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선관위 그 뭐 해킹 웃자고 저쩌고 하는 얘기 사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북 송금 문문하는데 이 대북 송금 문문할 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여기서 국정원 파일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게 증거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게 나온 거였어. 그게 국정원에서 나왔어. 그 전까지 안 나왔어. 이번에 갑자기 나왔어요. 왜 그럴까? 왜일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국정원도 윤석열이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 쥐락펴락하게끔 다 뒤집어 놓은 거야. 원래 지 선배 검사들을 보내놨는데 선배 검사들이 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싹 날린 거야. 홍위병 이용해가지고 싹 날린 거야. 결국에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요. 국정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핵심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꼴통들이야. 검사든 아니든 수구 꼴통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그나마 꼴통까지는 아닌 애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야 꼴통 아니면 필요 없어 다 나가 라고 하면서 꼴통 홍위병들을 이용해 가지고 애들 다 쫓아낸 거야. 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 지 말 안 듣는 선배 검사들을 내쫓은 거지. 야 지가 선배면 선배지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이씨 나가 이씨 이렇게 한 거지. 안하 무인인 거죠. 그런 상황이 제일 먼저 벌어진 데가 어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요. 자,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정원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뭐 국정원 아주 난리 인사파동 국정원 인사파동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상황이 사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홍위병들이 그러니까 홍위병들 그러니까 윤핵관 꼴통 윤핵관들 약간 또라이가 되어 있는 꼴통 윤핵관 홍위병스러운 윤핵관들이 검핵관들을 내쫓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약간 좀 검핵관들 중에서 좀 그 온건파 검핵관들을 내쫓고 강경 수구 꼴통들이 장악을 하는 사태가 바로 이 사태였던 거예요. 이때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뭐 조상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야. 검찰 출신의 검핵관들 쫓겨나고 해당 기관 출신의 핵관, 쉽게 말해서 홍위병이 있죠. 그러면서 싹 쫓겨낸 거예요. 무섭죠? 윤석열이 이런 사람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은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출신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제거하고 검핵관도 제거되고 꼴통 핵관만 남는 겁니다. 검찰 출신이든 뭐든 아니면 그 기관 출신이든 꼴통들만 남아가지고 그 꼴통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꼴통들에 의해서 지금 뭐 그 검찰 수사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조은석이 팽당한 이유는 나름 그 사람은 온건파였기 때문이야. 야, 참 내가 이 조은석을 온건파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처음이네. 내가 이런 세상이 올 거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 기획실장 하다가 물러난 조상철 검사도 그렇고 이 그 조은석도 그렇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안경파는 아닙니다. 일 처리를 할 때 적당히 좀 크게 소리가 안 나게끔 대충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결국 결론을 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업무 스타일대로 진행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소동이 안 나게끔 적당히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일 처리를 잘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 보자면 뭐 타협과 쇼부의 타협과 쇼부의 마왕 대마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비둘기파예요. 그 비둘기파인 이들이 지금 쫓겨난 겁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거는요. 말 그대로 윤석열의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친위대 꼴통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하죠. 홍위병이 중국을 개 작살냈듯이 윤석열이 이 나라를 개 작살내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동관 같은 놈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나라 꼴 잘 돼가죠. 근데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측근, 자기 말이면은 죽는 신용까지 하는 예스맨들로 자기 주변을 채운다고 해서 그 정권이 안정되거나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가장 강력해졌다면 누구 왕권이 가장 강했어야 돼? 사실은 연산군의 권력이 제일 강했어야 돼요. 연산군은 지한테 한마디라도 어긋나게 하면 다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연산군이 결국에 쫓겨났죠. 반정이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권력이 가장 강할 줄 알았는데 가장 권력이 강했던 그 사람이 쫓겨나. 당나라 현종 그 양귀비한테 빠져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만 그리고 자기한테 그 자기한테 직언을 하는 그 많은 신하들을 죽였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겁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예스맨들만 채운다고 해서 권력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권력을 스스로 나락에 빠뜨리는 이유가 될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박근혜 보라고. 지한테 조금만이라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감옥 보내고 했죠. 심지어 우리 역사상,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해가지고 풍진당 날려버렸잖아. 그래서 박근혜 권력이 세졌는데 세져서 어떻게 됐어? 탄핵당했어. 바로 그겁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 측근으로만 세운다고 해도 십상시들로 자기 주변을 꽉 채운다고 해도 그게 권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실은
그게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